오늘은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란 뭐냐? 자, 위험 관리의 개념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험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에게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피하겠죠. 그걸 알면서도 그 위험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미국에도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관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토네이도 옆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는 뭐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토네이도 옆을 가까이 가서 그것을 관찰하고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큰일을 이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큰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곳을 이제 피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여름 같은 때에 물에 들어가서 익사사고 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맨정신에는 보통은 저기가 깊으니까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대부분 익사사고가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특히 계곡 같은 데서. 그런 데서는 그 술을 먹은 사람들.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돼서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수영 잘해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오면 대비하려는 노력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필요하다. 자, 그럼 위험의 관리란 뭐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피해를 미리 상정해 본 뒤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을 하고 있죠. 눈이 많이 오면 여러분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요번 주에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우산을 갖고 다니고 또 개울물이 불어나는 그런 곳에 옆에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학교 방송으로 많이 해주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 손 씻기 잘하고 그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런 것들 위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더 어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더 잘 알고 있지 학생들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그 위험성을 덜 느끼는 것이냐? 그거는 신체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위험 관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의 단계는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 관리의 단계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위험의 인지에서 나왔어요. 자,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내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등산을 하러. 근데 그냥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길에 독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발을 발목까지 높게 올라오는 등산화,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의 인지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산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사에 물릴지도 모르니까 신발을 발목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걸 신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났을 때는 한쪽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게 발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짧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가다가 뱀한테 물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의 평가입니다. 자, 위험의 평가는 손해 빈도와 손해 강도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불에 탔을 때 어느 정도 그 손해가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엄청 부자예요. 그 선생님 집에 현찰을 선생님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서 이 돈은 내가 현찰로 갖고 있으면서 은행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갑자기 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5억보다는 훨씬 많은 손해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가진 게 없으니까 화재가 났다고 해도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겠죠.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많은 뭐 재산이 적건 많건을 떠나서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니까 많은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로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비율로 보자면 재산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의 평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위험의 정도를 계산해 보는 것을 위험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관리 방법의 검토와 선택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221페이지에 네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리고 220페이지는 손해 규모가 클수록 아니면 작을수록 아니면 손해의 빈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어떤 식의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위험 회피 부분을 봅시다. 그냥 말만 들어도 위험을 피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위험 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위험 발생 가능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방법을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아마 우리 학교에 라지에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분들 그 겨울에 선생님들 라지에이터 켤 때 뭐라고 합니까? 라지에이터 뒤에 청소해라.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게 거기 다 치워라.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봤죠?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치워도 보고. 그럼 그거는 위험 회피의 한 단계죠. 그래서 그 뜨거운 라지에이터 뒤쪽에 휴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위험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쪽을 피해주는 거 이런 것들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위험 회피의 예를 전기담요를 얘기했어요. 전기담요가 이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기담요를 쓰지 않겠죠. 물론 너무 추우면 쓰겠지만 그래 너무 추워도 나는 이거 하면 우리 집이 불날 거야. 그러면 전기담요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 이것을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를 가지고 위험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위험 보유는 뭐냐? 말 그대로 보유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스스로 부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위험 보유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게 되는 걸 수동적 보유라고 하고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 보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은 아니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삼성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참 사람들이 비꼬는 식으로 삼성 휴대폰을 이제 폭탄처럼 그래서 폭탄이 내 주머니에 있어서 친구가 못살게 굴면 이 삼성 휴대폰을 그 친구에게 던져라 뭐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않지만 왜 100명, 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삼성 휴대폰이 배터리가 폭발하니까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삼성 휴대폰을 계속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삼성 휴대폰이 폭발을 했으니까 나는 아이폰으로 갈아타야겠다 해서 그거를 회피해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폰하고 삼성폰은 이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죠. iOS하고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갔다가 아이폰을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난 다시 안드로이드 폰을 써야겠다. 에이, 어쩔 수 없이 삼성 폰으로 다시 사야겠네 하고 구입하는 사람은 그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뭐 일어나겠어? 하면서 감수하고 삼성폰을 다시 사는 거죠. 그렇다가 삼성폰이 안 터지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그 전에 터져갖고 이거 사지 말까 말 걸 했는데 역시 터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 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이전. 이거는 이전은 뭐예요? 넘긴다는 소리죠.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소리. 그래서 위험 이전의 대표적인 건 보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험사에다가. 그래서 보험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나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이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실 통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손실 통제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예방하는 것을 손실 방지라고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손실 최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뭐 언제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손을 잘 베인다. 그래서 칼을 아예 안 사요. 칼을 아예 안 사고 그냥 뭐 그 당근 같은 것도 그냥 분질러서 요리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칼을 집에서 다 없앴으니까 손실 방지가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칼을 사야 될 때는 그 주방에서만 쓰는 칼을 딱 사는 거예요. 다른 뭐 이렇게 학습용 칼 이런 것들은 다 안 사고. 이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저화하는 거죠. 아니면 칼을 사기는 사되 칼에 잘리지 않는 장갑을 끼고 뭐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방법의 실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위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발생할 건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 물이 흐르는 뭐 이런 곳도 좀 막혀 있는 곳은 뚫어야 되고 또 물이 새는 곳은 좀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수가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위험을 그대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위험이 올 거를 알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기적인 평가와 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주기적으로 평가 조정은 이 위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롭게 위험을 인지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위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중대한 위험이 생각이 난다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담배를 지금 피고 있어요. 그럼 나에게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리니까 젊으니까 나는 아직 안 걸리겠지. 더 나이 들으면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도 폐암으로 많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면 흡연을 하니까 폐암이 걸릴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담배를 끊을 수 없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금연 교실을 찾아가서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인 평가와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험의 관리 단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